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석주님의 대추 한 알입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대추 한 알이 엉그러지는데도 수많은 시간과 역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이라는 건요, 열매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걸음이 아닐까.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동화입니다. 황선미 작가의 나쁜 어린이 표입니다. 황선미 작가는 1963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습니다. 초대받은 아이들, 일기 감추는 날, 또 까치우는 아침, 마당을 나온 암탉, 빈집에 온 손님 등 사실적이고 가슴 뭉클한 동화를 많이 발표했고요. 오늘 소개하는 나쁜 어린이 표와 또 마당을 나온 암탉, 이 두 작품은 한국의 창작동화 역사상 최초로 100만 부를 돌파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작품 소개한 후에 황선미 작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황선미 작가의 나쁜 어린이 표 함께 하겠습니다. 나쁜 어린이 표 황선미. 반장 선거. 나를 찍어준 친구가 그래도 7이나 돼요. 반장이 못된 건 섭섭하지만 고작 2표를 얻은 애보다야 낫잖아요. 2표를 얻은 여자애는 개표가 끝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마 걔는 반장이 못 돼서 운 게 아니라 친구가 둘뿐이라는 걸 알고 속상해서 울었을 거예요. 청소 시간에 선생님은 반장으로 뽑힌 애들만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애들은 벌써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떠들고 장난치면서 청소하는 애들하고는 달라 보였으니까요. 선생님이 낯을 찡그리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 경식이라는 반장아이가 눈살을 찌푸리고 우릴 쓱 보는 거 있죠? 겨우 2표 차이로 뽑혔으면서 마치 선생님이라도 된 것 같은 얼굴이지 뭐예요? 치, 으스대기는. 난 경식이와 눈이 마주치는 게 싫어서 대걸레질만 했어요. 그때
정욱이가 빗자루로 내 엉덩이를 툭 쳤어요. 야, 이건우, 너 기분 나쁘냐? 아니야. 뭘 그래? 반장은 다음에 하면 되지. 번번이 떨어지기만 하는데 뭐. 애들이 널 잘 몰라서 그래. 이건우를 위해 빗자루라도 높이 들고 2학기 때는 건우가 꼭 반장이 되기를. 좋았어. 그럼 난 대걸레를 높이 들고. 나도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걸레를 쳐들었어요. 그리고 엄숙하게 꼭 반장이 되기를 하고 말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확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걸레를 쳐든 채 엎어졌단 말이에요. 맙소사! 창가에 있던 난초 화분이 박살나버렸어요. 대걸레에 맞아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라 난 깨진 화분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니? 선생님이 왜 나만 보지? 난 억울해. 청소를 하라고 했으면 청소를 해야지. 누가 절 밀었어요. 분명히 누가 달려들었는데. 대걸레는 네 손에 있잖니.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건 나쁜 태도야. 이건우, 너 한 장! 선생님이 냉정한 얼굴로 집게 손가락을 세웠어요. 그건 나쁜 어린이표라는 뜻이에요. 그걸 3장 받으면 공부가 끝나도 5시까지 집에 갈 수 없어요. 선생님은 절대로 매를 들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나쁜 어린이표를 줄 거라고 하셨죠. 물론 착한 어린이표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필 나쁜 어린이표를 받은 첫 번째 학생이 되고 말았지 뭐예요. 지각. 나 말고도 나쁜 어린이표를 받는 애들이 종종 생겨났어요. 준비물을 못 챙겨왔을 때, 공부 시간에 떠들었을 때, 욕했을 때, 싸웠을 때, 숙제 안 해왔을 때, 복도에서 뛰었을 때 나쁜 어린이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아니라도 나쁜 어린이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2장씩이나. 내가 그걸 2장씩이나 받은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 특별활동 시간에 난 배드민턴을 해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갔다가 들어오거든요. 벌써 공부 시작 시간이야? 수도가에서 손을 씻을 때 공부 시간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났어요. 난 밖에 있던 애들과 함께 불이 나게 교실로 뛰었죠.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돌아섰을 땐 이미 종소리가 끝난 뒤였어요. 교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야, 문 좀 열어줘. 문 열라니까. 야, 안에서 잠근 거야? 문 좀 열어. 이건우, 선생님. 공부 시작 종은 벌써 울렸잖아. 다음부터는 늦지 마라. 너 2장. 한 번 차이였을 뿐인데. 그런 걸로 나쁜 어린이표를 준다고는 말한 적도 없으면서 순전히 선생님 마음대로야. 속상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친구들은 나처럼 되지 않으려고 조용조용히 행동했어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별 수 없었죠. 난 당번도 아닌데 청소를 도왔고 청소 당번들이 집에 간 뒤에는 수학 문제를 30개나 풀어야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벌이었어요. 5시가 되자 선생님이 교실로 오셨어요.
4월 21일 과학경진대회 나갈 사람 장유한, 이경씨. 나쁜 어린이표 석장 받아서 수학 문제 푼 학생들 가도 좋아요. 다들 내일 봅시다. 선생님은 수학 문제 푼 건 검사도 안 하셨어요. 난 수학 공책을 가방에 쑤셔넣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를 뛰다시피 걸었어요.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나쁜 어린이표는 누가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분명히 끔찍한 사람일 거야. 아무튼 이제 다시는 나쁜 어린이표를 받으면 안 돼. 앞으로는 일기를 꼬박꼬박 내야겠어. 쓰레기도 줍고 발표도 잘해야지. 착한 어린이표를 받으면 나쁜 어린이표를 덜어준다고 하셨잖아. 노란색 스티커. 엄마가 빨리 갖고 와. 엄마로 내가 나쁜 어린이표 받아도 좋아? 숙제한 거 안 내면 나쁜 어린이표 받는다니까. 빨리 갖고 와. 경식이가 전화에 대고 신경질 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숙제한 걸 놓고 왔나 봐요. 우리 반 애들은 모두 교실벽에 걸린 종이판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자기 이름 옆에 나쁜 어린이표인 노란색 스티커가 붙을까 봐서요. 초록색 스티커를 받은 애들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반장이거나 발표 잘하는 애들이죠. 노란색 스티커도 받는 애만 받아요. 벌을 받고도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으니까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차츰 표시가 나기 시작했어요. 야, 건우 너 나쁜 어린이표 또 붙었더라? 정욱이 너도 받구나. 어. 나 벌써 4개야. 난 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왜 자꾸 나쁜 어린이표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이번에 나쁜 어린이표는 왜 받은 거야? 욕했다고. 욕한 건 나쁜 거지. 욕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응. 불공평하다고. 내가 욕한 곳은 화장실이니까 선생님이 들었을 리가 없잖아. 난 남자고 선생님은 여잔데 어떻게 그걸 듣겠어? 그건 그러네. 근데 선생님이 날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우, 너 화장실에서 내 욕했다면서? 안 했는데요? 거짓말까지 하면 더 나빠. 너 한 장. 난 선생님이 주신 노란색 스티커를 이름 옆에 붙이면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일기를 꼬박꼬박 내서 간신히 얻은 초록색 스티커 하나가 안 돼 보였어요. 공부 시간엔 칠판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첩을 꺼내놓고 종이가 뚫어져라 낙서만 했죠. 자, 오늘은 환경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각자 적어보세요. 네! 선생님이 틀렸어. 고자질도 욕만큼 나쁘단 걸 모르시나? 찡그린 선생님 얼굴. 노란색 스티커가 있다면 선생님한테도 다닥다닥 붙여주고 싶다고. 머릿속이 노래지는 기분을 선생님도 아시게 말이야. 선생님, 지연이랑 민철이가 싸웠을 때 민철이한테만 나쁜 어린이표 주셨죠? 지연이 울렸다고. 시비는 지연이가 먼저 걸었다고요. 자, 나쁜 선생님 표 하나. 고자질한 애한테도 나쁜 어린이표를 줘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나쁜 선생님 표 둘. 싸움은 지연이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나쁜 선생님 표 셋. 저도 발표 좀 시켜주세요. 나쁜 선생님 표 넷.
근데 왜 가슴이 벌렁거리지?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 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다 적었어요? 네! 선생님은 칠판에 적어볼 테니까 본인이 적은 것과 비교해 보세요. 창기는 떠든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었을 뿐이에요. 나쁜 선생님 표 5. 선생님은 친절하지 않아. 나쁜 선생님 표 6. 이씨, 난 노란색 싫어. 어쩌면 난 진짜 나쁜 애인지도 몰라. 규칙. 난 은지를 괜찮은 여자애라고 생각해왔어요. 기왕이면 걔랑 앉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은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게 틀림없어요. 은지의 책상 옆을 지나다가 필통을 떨어뜨린 건 실수였어요. 그 요라는 소리 때문에 나도 놀랐다니까요. 난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다. 빨리 필통을 주워줘야지. 은지가 먼저 줍잖아. 왜 흘려보냐? 사과하려고 했는데 안 해. 그러게, 필통 안 떨어지게 잘 좀 놓지. 이 나쁜 놈! 선생님한테 이럴 거다. 뭐? 나쁜 놈? 어디 일러봐. 욕했다고 나도 이럴 거다. 확 떠밀었더니 은지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소리 질렀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을 텐데 나중에는 울기까지 했고요. 야단 맞을까봐 엄살 부리는 것 같아서 아주 얄미웠어요. 결국 나만 나쁜 어린이 표를 받았지 뭐예요. 억울했지만 은지가 욕했다고 이르진 못했어요. 선생님이 싸움 까닭도 묻지 않으셨고 잘못을 내가 먼저 했다는 걸 내가 아니까요. 나쁜 어린이 표가 2장이나 더 늘었어요. 그래도 착한 어린이 표도 2장이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착한 어린이 표 2장이면 나쁜 어린이 표 2장을 모두 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나쁜 어린이 표를 주는 건 너희 태도가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런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착한 어린이 표로 나쁜 어린이 표를 감하는 일은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나쁜 어린이 표 3장 받은 사람들 모두 5시까지 남아라.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정욱이가 맥 빠진 얼굴로 나를 돌아다 봤어요. 정욱이는 나쁜 어린이 표도 3장, 착한 어린이 표도 3장이거든요. 3 빼기 3은 0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선생님을 빤히 쳐다봤어요. 엉터리, 이게 무슨 규칙이야? 나쁜 선생님 표 7. 규칙을 마구 바꾸면 안 돼요. 나쁜 선생님 표 8. 창기가 왜 늦었는지 물어보셔야죠. 수첩에 다 적어야지.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한테 수첩 들키면 안 돼. 과학 경진대회 나갈 사람 손 들어봐요. 경식이하고 요한이 말고 또 나갈 사람? 밤마다 3명씩 나가게 됐어요. 벼랑간 내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과학경진대회엔 반장들만 나가는 줄 알고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공부는 잘 못해도 내 꿈이 바로 과학자예요. 더구나
칠판에 이름이 적히고 반 대표가 된다잖아요. 정말 근사하죠? 저요! 왜들 웃어? 애들이 와 웃고 선생님은 놀라서 돌아보셨죠. 선생님은 안경테만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나를 보셨고 내 이름을 그 다음에 쓰셨어요. 과학상자. 과학상자가 왜 저렇게 비싼 거야? 싼 게 39,000원이라니 원. 나도 이렇게 비싼 준비물을 사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요. 뭐 그래도 반 대표잖아요. 값이 웬만해야 말이지. 과학상자 없으면 경진대회 못 나가는 거야. 저기 폐품이랑 나사목 같은 걸로 해보면 안 될까? 우리 건우는 뭐든지 이용해서 별의별 걸 다 잘 만들잖아. 다른 애들은 벌써 과학상자 다 샀어. 똑같은 부속품으로 안내문 보면서 하는 게 무슨 대회야. 뭘 이용하든지 각자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게 대단하지. 폐품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과학경진대회를 포기해. 싫어. 둘 다 싫어. 뭐가? 과학상자 꼭 사야 된다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볼멘 소리를 했어도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몇 번 더 졸랐지만 엄만 끝내 과학상자를 사주지 않았어요. 난 울면서 돌아왔고 문을 꼭 잠그고 들어앉아 저녁도 먹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가 저녁을 안 먹었다고 되레 화를 내시는 거 있죠? 엄마는 과학경진대회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에요. 어쩌면 선생님이랑 조금 친해질 수도 있을 텐데. 만드는 거라면 반장들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아빠도 내 솜씨를 아니까 십자 드라이버랑 일자 드라이버를 주셨거든요.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는 가끔 나랑 마음이 맞아요. 어른과 아이일 때는 어렵지만 남자끼리는 통하는 게 있죠. 난 엄마 몰래 전화를 방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해서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과학경진대회는 과학상자가 없으면 아예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 줄 아세요? 나사못도 여러 가지고 갈고리랑 도르래, 체인도 있어요. 그 정도면 못 만드는 게 없다고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가져봤는데. 우리 건우 그걸 꼭 갖고 싶니? 네! 아빠도 보면 놀랄 거예요. 뭘 만들지 벌써 생각해놨거든요. 아빠가 내 편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난 어질러진 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하고 가방도 미리 챙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빠 마음에 닿도록 눈을 감고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아빠는 과학상자를 사고 싶다. 아빠는 과학상자를 꼭 사온다. 건우야, 과학상자 사왔다. 아빠 최고! 그렇게 좋아? 이거 엄마하고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좀 작은 거 사지 그랬어요. 혹시 만만치 않던데. 당신도 참. 건우야, 기왕 하는 거 잘해봐라. 네, 아싸! 그러잖아 아빠 일주일 용돈 다 털었겠네. 네? 일주일 용돈이요? 난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빠 일주일 용돈을 몽땅 털어 쓴 거예요. 사실은 대표로 뽑힌 것도 아니면서. 아빠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손든 건 아니었는데.
밤 늦도록 난 잘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서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러다가 난 생각했어요. 날마다 아빠 구두를 닦아서 얼마씩이라도 갚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서 구두를 닦았어요. 반짝반짝. 구두코가 반짝거릴 때까지 문지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깨끗해진 구두를 반듯하게 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튿날 아빠가 뺨에 입을 맞추는 바람에 잠이 깼어요. 녀석도. 우리 건우 이제 다 컸네. 그러나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참 이상도 하죠. 괜히 눈물이 나와서 아빠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과학 경진대회 날. 날씨가 흐렸지만 내 기분은 최고였어요. 과학 경진대회 날이 됐거든요. 나는 과학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드라이버를 바지 주머니에 찔러넣고 갔어요. 과학상자에 들어있는 드라이버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경식이나 요한이가 부러워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건우도 그런 것도 갖고 왔어. 야야, 누구 의자 삐걱대는 사람? 나 내 의자 삐걱대. 그래? 그럼 내가 손 좀 봐줄게. 와, 건우 정말 잘한다. 애들이 내 곁으로 하나둘 모여들게 됐죠. 난 우쭐해서 나사로 조여진 것들은 죄다 한 번씩 비틀어 봤다니까요. 경식이도 과학상자에서 드라이버를 꺼냈지만 애들 장난감 같은 거랑 기술자용이 같겠어요. 저기 건우야, 그것 좀 잠깐 빌려줄래? 얘들아, 반장도 건우 드라이버가 마음에 드나 보다. 뭐하게? 내가 조여줄게. 나도 할 수 있어. 연필 깎기가 잘 안 돼서 그래. 연필 깎기 내가 고쳐줄게. 야, 만지지 마. 이거 비싼 거야. 뭐? 비싸서 만지지 말라고? 야, 비싸면 뭐하냐? 고장나면 끝이지. 비싼 건 달라. 싸구려랑 같은 건 줄 알아. 웃기고 있네. 그럼 비싼 건 비싼 드라이버로 고치세요. 그까지 싸구려 하나 있다고 되게 째네. 야마, 이건 싸구려도 아니고 까짓도 아니야. 조용! 그때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선생님이 칠판을 탁탁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맙소사, 선생님이 다 들으셨으면 어떡해? 욕도 했는데. 그냥 드라이버 빌려주고 말걸.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뭐 때문에 친구끼리 싸우고 그래? 선생님, 경진대회에서는 과학상자 안에 있는 것만 사용해야 되죠.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야? 건우가 어른들이 쓰는 드라이버 가져왔거든요. 그래? 정말이구나. 건우는 이 드라이버 경진대회 끝나거든 찾아갈 거라. 사소한 걸로 오해받으면 안 되지 않니? 그리고 건우하고 경식이는 친구끼리 싸웠으니까 경식이랑 건우 한 장씩. 난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드라이버를 뺏기다니. 게다가 나쁜 어린이표가 또 3장. 경식이랑 선생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지만 하는 수 없었어요. 과학경진대회 때문에 5시까지 남는 건 내일 하게 됐어요. 난 온종일 기분 나쁜 채로 있다가 털레털레 과학실로 갔고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어요.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을 약간 다르게 조립해서 특이한 걸 만들었죠. 그걸 만드는 동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경식이는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지 자주 짜증을 부렸어요. 과학상자를 잘못 건드려서 쏟아진 걸 주워 담느라고 시간도 많이 낭비했죠. 결국 나중엔 완성도 못해서 냈어요. 경식이 저 녀석 안 됐네. 꼼꼼한 녀석이 웬일로 허둥대는 거야? 너 지금 나 째려보냐? 안 됐기는 뭐가 안 됐어? 얄미운 녀석. 으이씨. 끝나자마자 교실로 왔는데 문이 잠겨있지 뭐예요? 선생님이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난 주먹을 꼭 쥐고 자물통을 노려보다가 눈물을 쓱 훔치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걸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친구.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막 뛰어갔지만 난 그냥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따라 등을 적셔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경식이가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뭘 어쨌는데? 너 때문에 나쁜 어린이 표 받았잖아. 야, 엄마, 너만 받았냐? 나만 잘못했어? 난 반장이잖아. 너는 그거밖에 대장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이게 확 그냥. 엄마가 알면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생각이 자꾸 나서 헬리콥터도 잘못 만들었단 말이야. 연습까지 했는데. 문득 내가 나쁜 어린이표를 처음 받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걸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 기분을 알 수 없어요. 나처럼 경식이도 하루를 몽땅 망친 건 사실이었어요. 난 드라이버를 돌려받지 못했고 경식이는 헬리콥터를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연습까지 했다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엄마한테 야단까지 맞아야 한다니. 미안하다, 경식아. 아니야, 나도 미안해. 우리 집은 이쪽이니까 나 갈게. 경식이는 야단 맞을 게 걱정스러운지 풀 죽은 모습으로 터덜터덜 가는 거 있죠? 나도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나마나 내일까지 망쳐버렸으니까요. 5시까지 남아서 수학 문제 30개. 아니면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이 오지 말았으면. 잘 됐어. 차라리 감기나 걸려라. 학교 못 가게. 난 빨리 가려던 마음을 바꿨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뜻밖에도 은지였어요. 너 내 말이 안 들리니? 3번이나 불렀잖아. 됐어. 야, 비 맞아. 우산도 없이. 내 우산 같이 쓰고 가자. 은지, 너 왜 이러냐? 네가 이러니까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해. 이쪽으로 더 들어와. 난 감기 들 거니까 놔두고 너 먼저 가. 너 지금 일부러 비 맞는 거야? 왜? 왜냐고? 내일 학교 가서 또 벌 받는 게 싫어서다. 너 때문에 받는 것도 있어. 너처럼 착한 어린이표만 받는 애들은 내 기분을 도저히 모를 거다. 나 먼저 갈게. 은지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돌아다 봤더니 은지가 그냥 서 있더라고요. 은지가 나에게 조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건우야, 전에 내가 욕한 거 미안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안 일러서 고마워. 그리고 그거 받는 애들이 다 나쁜 거 아니야. 그것만 알면 되잖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쁜 어린이표를 받지 않으려고 엄살까지 부려가면서 울던 애가 저런 말은 왜 하는 건지요. 이제는 머리까지 어지러워졌어요. 스티커 뭉치. 참, 온몸이 불덩이네. 이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약 먹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더 많이 아프면 좋겠다. 그래서 결석하고 싶어. 아침이 되었어도 열은 내리지 않았어요. 콧물에 기침까지 나오는 바람에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에도 나갈 수 없었죠. 수첩에 낙서를 하다가 창가에 가서 친구들이 공놀이하는 걸 구경했어요. 그때 갑자기 선생님 책상에 있는 스티커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난 주위를 둘러본 다음에 얼른 그 통을 열어봤어요. 맙소사! 나쁜 어린이표가 이렇게 많아? 이걸 다 우리가 받겠지? 난 스티커 뭉치를 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다시 넣어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뭉치는 3학년이 끝나도록 받고도 남을 만큼 두툼했어요. 5시까지 남아서 독서 감상문 쓰기, 수학 문제 30개 풀기,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학교가 싫어졌어요. 어떡해. 벌써 공부 끝나는 소리야. 이제 어떡하지? 난 그대로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어요. 친구들이 교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곧 선생님도 오실 테죠? 나쁜 어린이표. 다시 갖다 놓기는 틀렸어. 울음이 터지려고 했어요. 몸이 떨리다 못해 이빨까지 와닥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난 스티커를 자디잘게 찢어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변기 뚜껑을 덮고 나서 올라앉아 다리를 꼭 끌어안았어요. 무섭고 슬퍼서 쉴 새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난 이제 학교에 못 다니겠구나. 우리끼리 비밀. 친구들이 찾는 소리가 들렸어도 누가 문을 두드렸어도 난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두워지고 선생님이 집에 가면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선생님은 결국 내가 있는 곳을 알아냈고 난 교실로 잡혀오고야 말았죠. 지칠 대로 지쳐서 내 몸은 불처럼 뜨거웠어요.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고 청소도 말끔히 끝나 있었어요. 내가 그 안에서 4시간쯤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창밖을 보기도 하고 교실을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나를 뚫어져라 보기도 하셨어요. 이건우, 이 수첩 네 거지? 저 수첩은 선생님 잘못한 걸 적어놓은 수첩. 이제는 선생님이 어떤 벌을 줘도 할 말이 없어. 나쁜 어린이표 네가 가졌니? 스티커통에 손을 댔는지 묻는 거야.
선생님이 또박또박 물으셨는데 그 말은 꼭 내가 손버릇 나쁜 애라고 따지는 것처럼 들렸어요. 벼랑간 눈물이 나오지 뭐예요. 그걸 어떻게 했니? 버렸어요. 변기 속에. 건우야, 남의 건 맘대로 없애는 건 진짜 나쁜 거야. 남의 건 손대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이번 일은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리고 말이야, 건우야. 설마 선생님이 날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게다가 나를 친구처럼 건우야 하고 부르시네? 이거 나쁜 선생님 표 적은 거 나한테 줄래? 아, 네. 다른 애들이 무척 궁금하겠다. 왜 갑자기 나쁜 어린이 표가 없어졌는지 하고 말이야. 가자. 예. 건우야, 네가 나쁜 어린이 표 다 가져간 거랑 내가 너한테 받은 수첩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네 덕분에 애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겠구나.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은 나를 썩 기분 좋게 했어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선생님이 선생님 같았거든요. 이건우, 2학기 때는 반장이 될 수 있길 바래. 그래서 반을 이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렴. 예. 어서 가라. 건우 너 많이 아파 보여.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과학 선생님이 네 작품 좋다고 하시더라? 네. 아, 맞다. 깜빡한 게 있네. 내가 서랍나사 조이느라고 네 드라이버 좀 썼어. 내일 돌려줄게. 네, 선생님. 이번에는 기운을 내서 대답했어요. 선생님도 깜빡 잊는구나 생각하니까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구나 내 드라이버로 서랍을 고치셨다잖아요. 선생님이 내일 보자면서 가셨는데 난 미처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뒷모습에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나 그저께였다면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고맙다고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건우가 선생님 뒷모습에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합니다. 나쁜 어린이 표 황선미 작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건우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네요. 참 안타까운 게요. 건우가 본인 스스로는 난 나쁜 어린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나쁜 어린이 표를 받아요. 네. 예. 정말 건우는 평범한 아이거든요. 네. 예, 근데 아이들 교실도 작은 하나의 사회인데 그 사회 안에서 그 선생님이 통제 수단으로 발부하기 시작한 스티커라는 제도에 아이가 잘 적응을 못해요. 네. 예,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아이가 모델이라서 제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10분, 100분 헤아리면서 쓰셨겠어요. 네.
그러게요. 남의 아이 이야기였으면 어쩌면 그런 일도 있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뼈가 아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하긴 저희가 읽는 저희도 그래 이게 어른의 눈에서는 이게 좀 혼나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아이 입장에서는 나 정말 나쁜 아이인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건우가 이제 급기야 노란 스티커, 나쁜 어린이 표인 그 노란 스티커가 들어있는 통을 훔쳐서 예. 화장실 변기 안에 다 버려요. 예. 그게 건우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생각하잖아요. 나 이제 학교에 못 다닐지도 몰라. 이런 정말 아이한테 학교라는 건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걸 못 다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결국 저걸 내가 혹은 몇몇이 그걸 다 받을 거야 하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하고 훔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저희 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랬지만 이런 판단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적응하고 수긍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쓰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 작품은 어른들이 함께해도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어린이표 이렇게 동화라는 생각을 갖고 읽기는 했지만 읽으면서 동화의 매력 바로 이런 거였지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함께해도 좀 좋은 작품인가요? 제 작품만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좋은 동화는 모두가 읽어도 괜찮은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생각을 좀 달리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편견이 많은 그 아동문학, 어린이 책, 동화 그러면 일단 편견이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읽는 것, 어렸을 때나 읽는 것, 유치한 것, 그리고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에 많이 좀 그렇게 봐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상 정말 좋은 작품이야, 이거는 명작이야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건 모두의 이야기였구나, 다만 아이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어렸을 때 동화를 읽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읽거든요. 좀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동화라는 게 이런 거였어 하고 좀 더 성숙한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예, 저는 좋은 동화는 죽지 않는 문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고 또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만 해도 벌써 동화 괜찮네.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 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동화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마법 같은 작품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쁜 어린이표 황선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음악 김영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